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는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양은 지대가 낮고 물길이 막혀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에 잠기며 극심한 홍수의 지경에 처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종 이방원은 5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토목공사를 하여 준설한 것이 바로 지금의 청계천입니다. 그 청계천을 건너다니기 위해 여러 개의 다리를 놓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광통교에 가보면 예사롭지 않은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다리를 놓기 위해 쓰여진 단순한 돌들이 아니라 왕가의 릉에서나 볼 수 있는 신장상 문양 등에 잘 다듬어진 고급진 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죽자 그의 걸출한 넷째 아들인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계모였던 신덕왕후의 무덤을 지금의 국민대 인근인 정릉으로 이장해버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대문 안에 무덤을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이에는 이방원의 지독한 복수의 내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본처인 신의왕후는 이성계가 한양으로 입성하기 전에 지병으로 개경해서 사망하셨고 새로 계비를 드리게 되니 그녀가 바로 신덕왕후입니다. 나이도 어리지 예쁘지 거기다 지략도 뛰어난 신덕왕후에게 이성계는 푹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본처의 개국공신인 아들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덕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방석에게 차기 왕이 될 세자책봉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가 자행됩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설계자인 정도전도 이를 두둔하고 나서니 이에 빡친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인 방석도 죽이고 계무인 신덕왕후의 집안도 작사를 내버리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이며 정권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정도전도 방석의 세자책봉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본처의 아들들이 너무 셌기에 자신들이 다루기 좋은 어린 방석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신덕왕후는 40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극에 달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을 가까이 두고 보고픈 마음에 사대문 아닌 지금의 덕수궁 인근의 릉을 화려하게 조성하게 됩니다. 추후 이방원에 의해 신덕왕후의 릉은 정릉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화려한 성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왕가의 릉이 성물로 광통교 다리를 놨다는 말인데요. 신덕왕후가 죽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태종 이방원은 그녀의 성물을 일부는 땅에 묻고 일부는 광통교 돌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했으니 이는 만인이 밟고 지나다니라는 의도였으며 뒤끝 장렬하는 이방원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릉은 조선의 퍼스트 레이디의 릉임에도 불구하고 성물이 딸랑 2개밖에 없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으로 신덕왕후의 성물은 조선 최초의 돌다리가 되어 청계천의 물과 함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청계천을 산책하실 때 광통교의 성물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600년 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대문과 신설동의 중간쯤에 돌담에 둘러싸여 있는 꽤 근사한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가보물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묘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곳을 종종 지나다니면서도 그 동묘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고 동묘의 외벽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 풍물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풍물시장은 없는 것이 없으며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의 애달픈 스토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조선의 6대 왕이었던 어린 단종은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했고 영월로 유배 가서 결국 사사당한 비운의 왕이었죠. 결국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는 동묘 근처인 지금의 창신동에 기거하게 되었고 수양대군 세조의 핍박을 받으며 끼니도 때우기 어려웠던 그녀를 돕기 위해 인근의 부녀자들이 야채시장을 열어 세조의 눈을 피해 몰래 정순왕후를 도와주면서 처음 생긴 시장입니다. 이곳을 여인시장이라고 했으며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골동품이나 구제물품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맥락을 유지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인 것입니다. 동묘가 만들어진 것은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묘라고 하면 누군가의 무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데요. 봉분이 있는 무덤을 보통 묘라고 하지만 위패가 모셔져 있는 장소도 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패를 모신 주인공은 남자라면 필독사인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모신 사당입니다.
청룡 언월돈을 휘둘리며 그 옛날 중원을 호령했던 비주얼이 갑인 총나라의 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도 아닌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찌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592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죠. 미리 철저하게 준비된 외놈들의 침략에 조선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고, 초반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의병들의 항전과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의 등장, 그리고 우방이었던 명나라의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명이 조선의 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실득이 없이는 지원하지는 않았겠죠. 사실 일본의 최종 목표는 조선을 지나 명나라의 침공이 목적이었죠. 조선이 패망하면 명나라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나라군 5만여 명의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는 전쟁이 끝난 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그들의 영웅인 관우의 사당인 관악묘를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관우는 왕은 아니었지만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거의 신의 예우를 받는 영웅이었던 것이죠. 명나라의 큰 도움을 받은 조선은 이 사당 건립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관악묘는 한중 합작으로 여러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 관악묘의 건축을 두고 우리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관악묘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동대문 밖의 동관묘, 남대문 밖 도동의 남관묘, 서대문 밖 천연동의 서관묘, 숙정문 밖 명륜동의 북관묘, 그리고 종로의 보신각 인근에 중관묘를 세우게 되었지만, 현재는 동관묘만 그 자리에 남아있고, 남관묘는 일제가 남산에 신궁을 세우면서 헐어버리면서 사당동으로 옮겨지었고, 나머지 3곳은 기록에만 있을 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악묘의 대표적인 동묘의 원래 이름은 동관왕묘이며 지금은 줄여서 동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묘는 2년간의 공사 끝에 1601년 선조 34년에 완공되었고, 명나라 신종 황제가 건축비를 지원했으며 친히 현판을 보내며 양국의 우호적인 상징물처럼 세워진 것입니다. 동묘가 세워지고 선조와 신하들은 동묘를 다소 홀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의 왕들인 광해군, 숙종, 영조 등은 충신의 상징인 관우의 사당인 동묘에 참배를 하기도 했고, 정조도 관심을 갖고 동묘에 비석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동묘의 주인공인 관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삼국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의, 촉, 오가 경합을 벌였던 삼국지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지략과 술책, 그리고 충성과 배신에 이르기까지 아주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그 잘난 영웅들은 그저 전장의 희생양일 뿐이었고, 결국 그 삼국의 통일은 생뚱맞게 사마위라는 뉴페이스가 등장하면서 해결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반전도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세상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잘난 것 같아도 그저 흘러가는 역사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겠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보여지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